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대인재학원에서 목동고 국어 수업하고 있는 솔빛국어팀 강사 임주연이라고 합니다. 자료집 안에 제가 이렇게 이쁘게 책자를 하나 만들어 넣어드려가지고요. 네, 이 책자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제가 어머님들께 잘 보이고 싶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거기 앞에도 써 있고, 제가 사실은 제 자랑을 좀 잘 못하는 편이고 좀 부끄러워하는 편인데, 제가 목동에 2012년에 수업을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리고 2014년부터 목동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동고 수업을 그동안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변화가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다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도 1학기까지는 내신을 공부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제가 내신을 담당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내신이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학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목동고라고 한 학교를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는 너무 힘들다고 했지만 어머님들이 원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을 텐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목동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아이들이 경쟁에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학습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도와준 친구도 되게 많이 있고요. 으쌰으쌰해서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학교 분위기는 되게 좋은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하는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딴 얘기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수업에 되게 많이 집중해서 학업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아무래도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 특성상 여학생들이 워낙에 잘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워서 제가 예측하기로 예를 들면, 이번에 등급 컷 한 94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95, 6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참 쉽지 않다, 매우 어렵다, 국어 등급 받기는 더더군다나 어렵다, 이런 학교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더더군다나 국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실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는 국어를 너무 못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국어가 정말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쵸? 공부하면 나오는 과목이지. 아니, 조금 신경 쓰면, 얘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조금만 신경 쓰면 성적이 금방 오르고 금방 변화될 수 있는 과목인데요. 고등학교 국어 성적은 중학교만큼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단 목동고는 전교에 100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있어서 수행평가 만점을 안 주세요. 수행평가가 4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그 40점을 만점을 안 주시니까 당연히 100점 있을 수가 없어요. 지피고사를 다 맞아도 수행에서 깎이는 거예요. 1, 2점은 무조건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생 중에 100점이 있다고 하면 정말 걔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거의 100점은 없고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일단은 국어 많이 어려운 거 사실이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공부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잘했지만 고등학교 때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 당연히 잘 나오는 거 아닐까? 공부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 수학도 그냥 내신 열심히 따라가면 뭐 수능도 잘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절대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목동고는 더더군다나 더 안 됩니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약속드리고, 학생도 지금 한 2명 정도 보이는데 약속할 수 있는 건 3년 동안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엔 뭘 해야 하고, 지금 이 시기엔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이렇게 3년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공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국어가 공부 방법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국어가 걱정된다. 자,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어머니께 여쭤보면 다들 이렇게 답이 돌아옵니다. 선생님, 책을 안 읽었어요. 얘는 책을 안 읽어가지고 아이의 국어 실력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애를 다시 되돌려가지고 초등학교 때로 되돌려서 자 지금부터 얘야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한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주어진 시간은 3년이고 이 3년 동안에 책을 읽었건 안 읽었건 그 전에 국어를 잘했건 못했건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학생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친구야, 매산비 있어 없어? 매산비 없어? 왜 없지? 친구야, 매산비 있어요? 매산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산비를 다 푸셨어요 끝까지? 절반 정도? 와 대단한. 매산비 매산문이라고 하는 교재가 비문학 교재잖아요. 대표 교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게 풀다 보면 약간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할수록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뒤가 지문이 어려워지니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더 많이 틀리니까 공부하고 싶은 동력이 생길까 안 되니까요. 공부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문제를 푸는 게 공부의 완성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하는 게 먼저인데 학생들은 결과로 문제를 풀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한 공부 방법을 제가 바로잡아서 똑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내해 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목동고는 어떤 식으로 국어 수업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학년은 일단 2018년부터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교과서 썼었고요. 그 전엔 교육과정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2020년까지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으로 지필고사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 갑자기 목동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변화의 가장 큰 중심에는 담당 선생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목동고가요, 되게 제 입장에서는 편한 학교였거든요. 왜냐하면 2014년부터 쭉 했었잖아요. 학교에 1학년 선생님은 계속 1학년만, 2학년은 계속 2학년만, 3학년은 계속 3학년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 학년에 대한 분석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야, 장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걸 굉장히 프로페셔널한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목동고에 매년 선생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학년 담당 선생님이 계속 바뀌시고요. 2학년 담당 선생님도 계속 바뀌시고 계속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바뀌시면서 평가 방식도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는 1학기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했는데 2학기에는 교과서 외적인 부분, 화작과 독서가 좀 들어가게 되면서 교과서 외적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작년입니다. 작년 2023년에는 수행평가 비중이 갑자기 확대됐습니다.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0점이 수행평가, 60점이 지필고사예요. 애들한테 얘들아 지필 너무 그죠? 되게 중요한 정보긴 하죠. 네. 얘들아 지필고사 몇 점이야? 그러면 40 몇 점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60점 만점이니까. 50 몇 점이요. 그러니까 약간 점수자기체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점수가 나오는데 그럼 제가 수행평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는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작품들은 많이 나오는 거 뭐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여서 교과서 외부 작년에는 1학기 때 교과서 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2학기 때가 교과서 중심이어서 오히려 2학기가 되면서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만 공부를 하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작년은 진행되었고요. 올해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제가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학교의 선생님들의 구성이나 아니면 수업의 진행 방식을 살펴봐야 제가 3월쯤 되면 이런 방식으로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계획이 좀 세워질 것 같습니다. 2학년을 좀 보시면 2학년의 변화가 가장 좀 많았는데요. 일단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굉장히 놀랍게도 화작을 했었어요. 언제까지? 2020년까지. 그러다가 여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2023년까지는 2학기 때 정말 학교가 훌륭하게도 화작 선택자와 엄매 선택자를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화작 선택자는 화작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엄매 선택자는 엄매를 공부할 수 있게끔 저는 이때 목동고가 매우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을 내신에서 신경 써준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부터 고2가 바뀝니다.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을 3학년 과목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조금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문법 과목은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3학년 아이들한테 유리한데 이거를 내신 때 안 해준다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3학년 올라가는 뜻이에요. 3학년 때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는 수특수한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거의 학교에서 건드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는 아이들이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자기 스스로 2학년 때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리큘럼을 짰죠.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미리 공부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커리큘럼을 좀 보강을 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장 아쉬운 점이 이렇게 2학년 교과가 바뀐 거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거를 봤는데 올해 입학생에 대한 것도 봤는데 올해 입학생도 2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 매체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입학생인 친구들도 2학년이 되면 조금 공부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만약에 학교가 올해 이렇게 해보고 만약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내년에 혹시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뀌는 거에 맞춰서 다시 대응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목동고 1학년 교과서인데요. 교과서를 보시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친 것들이 학교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는 죄송하지만 자료에는 없고 여기서만 있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이건 그러니까 교과서 수록 소설은 모두 다 전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야 돼요. 1부터 끝까지. 근데 물론 제가 다 읽힙니다. 어떻게 읽힐까요? 강제로 읽히면 돼요. 읽어. 안 읽었어? 남아. 테스트 봐야 돼. 못 읽었으면 테스트 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 전문 다 읽히고 그리고 교과서 전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리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 애들한테 예측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문법과 문학 중심이지만 화법과 작문, 매체까지도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빠지는 단원이 있긴 있지만 거의 중요한 단원을 거의 많이 다뤄준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사례를 잠깐만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2022년과 2023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것이고 수행평가가 늘어나게 되면서 서술형 문제 출제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서술형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객관식, 100% 객관식인데 그러면 애들이 시험 보는 시간이 조금 널널하잖아요.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급격하게 길어집니다. 많이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지 장수가 12장이에요. 문제는 24개인데 시험지 장수는 12장, 12페이지. 그래서 거기 안에 빽빽하게 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험 시간 부족해요? 읽을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동고 실제된 작품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고재종 첫사랑이라는 작품, 이거 하나가 교과서 작품이고 교과서 외부 작품을 지금 잘 안 보시겠지만 3개를 같이 동시에 넣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부터 라의 공통점을 물어봐요. 그럼 시를 다 읽어야 될까요? 다 안 읽어야 될까요? 다 안 읽어야죠. 네, 다 읽어야죠. 대답 예쁘게 해줬는데 다 안 읽어야죠. 이거 가지고 선지를 지워야죠. 근데 애들이 이걸 할까요? 못 할까요? 연습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 받으면 자기 버릇대로 풀어요. 시를 다 읽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근데 이 시는 진짜 모르겠는데 어쩌지? 뭐 이러면서 이제 못 푸는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준으로 풀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이게 수능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수능에 모르는 작품 나와요. 근데 모르는 작품 기준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 수 있을 만한 것 기준으로 선지를 보면서 선지를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푸는 건데 그동안 중학교 때 아이들 국어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적절한 것은 2번. 답을 고르는 공부를 한 거예요. 잘못된 걸 지우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지 못한 채 계속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탈피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작년 중간고사 나왔던 건데요.
문학의 이론, 그러니까 소설이 무엇인지, 소설은 서구적 이야기를 하는 문학의 관리로 써면서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문학 이론이 보통은 이제 국문학과 학생들이 보는 이제 원서에 있는 내용 약간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모르는 작품입니다. 애들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문학 이론을 교과서 외부 작품에 연결지어서 문제 풀어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은 교과서 문학 이론도 읽어야 되고 외부 작품도 읽어야 되고 이 문학 이론을 외부 작품에 연결해서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학 이론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시점에 대한 것인데 시점을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해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문학 개념을 좀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목동고 국어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2학년 시험은 좀 더 심해요. 2학년은 교과서에서 10작품 배우는데 교과서 외적 작품이 20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2개 연기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버릇이 잘 들이지 않으면 2학년 가서는 더 고생한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버릇을 잘 들여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문법 같은 경우도 문법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을 뭔가 분석하는 선지를 줍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도 단순하게 문제 선지가 아니라 문제 보기 선지, 문제 보기 선지, 문제 보기 선지에서 보기를 무조건 읽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문법 개념 응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독해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적용력까지 수능형 문제 푸는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목동고 국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애들한테 되게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자료인데요. 가장 기본은 내신비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이 내신비책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자료집에다가 실어드렸어요. 50페이지부터 보시면 이게 실제 아이들한테 배부되는 단원의 일부를 제가 넣어둔 겁니다. 어머님들 드리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컬러로 뽑은 거 아니고요. 네, 학생들 모든 교재는 컬러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비책이라고 하는 학교 교과서 분석서인데요. 그 교과서 분석서 안에는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학교 시험에 나왔던 어려운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다 목동고 중심으로 해서 만든 교재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있고 내신 혁명은 문제집인데 한 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 5권이 나옵니다. 5권이 난도를 달리해서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5호 쪽으로 갈수록 애들이 수능형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파이널은 뭐 말 그대로 그 직전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이고 내신 족보는 그동안 목동에서 출제했던 문제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 중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싶은 학교들 문제도 같이 모아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들과 같이 좀 풀어보고 정리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결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해결의 방향성 같은 거 제시해주는 교재 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 외적으로 수업하는 내용들 문제 그러니까 그 책 교재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매주 복습 테스트 봐서 복습 테스트 결과 어머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업 전후에 클리닉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의무는 아니고요. 의무로 와야 되는 애들은 있어요. 수업 전후 클리닉은 보통은 이제 복습 테스트 일정 점수 미만인 아이들은 남아서 클리닉을 하고요. 결석한 아이들은 그 전주에 영상 보강을 받아갔으면 영상 보강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업보다 좀 일찍 오라고 합니다. 30분이라도 일찍 와서 선생님이랑 들었던 거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수업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자, 카톡, 전화 다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여기입니다. 연구실이에요. 제가 연구실이 센트럴 프라자에 있거든요. 학교에서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학원 가기 전에 센트럴 프라자에 있는 다른 학원 가기 전에 저한테 들러서 질문하고 가고 선생님 거기 끝나고 연구실 갈 거니까 잠깐 계셔주세요. 전화하고 연구실로 오고 그래서 연구실에 제가 있는 날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와가지고 막 1시간씩 수다 떨고 가요. 그냥 이제 질문하면서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실에 와서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애들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보냅니다. 패드에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요. 그럼 저도 똑같이 패드에다 적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질문 답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후에는 과제 미흡자들도 남아서 그러니까 과제하고 갈 수 있도록 과제 관리, 복습 테스트 관리, 결석 관리하고 있고, 성적은 매 시험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종이를 좀 주고요. 이번에 너가 잘 못한 거, 내가 잘 못한 거 쓰라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더 바라는 거 뭐였는지, 그리고 네가 반성할 거 무엇인지, 그리고 상담할 것들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내용 쓰라고 해서 이거 걷고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다음 시험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내신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 보고 나면 모의고사도 이렇게 사후조사서 쓰라고 해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하고 상담하고요. 그 이외에도 1대1 학습 상담해서 아이들하고 좀 친밀하게 이야기 많이 하고 고민 많이 얘기하고, 국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표는 그 책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학생들의 찬란한 1교시를 위해서 제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까 초등학생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2학년에 올라가야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귀엽겠죠? 초등학교 2학년 시절 기억나시죠? 되게 귀엽고 예쁜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엄마,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을 만났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국어 강사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뜯어말려요. 아니야. 너무 힘든 일이고 너 이거 하지 마. 막 이러는데 선생님 너무 멋있어.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좀 더 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아이들과 함께 할 거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어머님들께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7장에 정말 고맙게도 저희 졸업생 중 한 친구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장장 A4 4장에 걸친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밥을 제가 많이 사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밥을 많이 사 먹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학생이 인문논술로 대학에 이번에 2대에 합격한 친구인데요. 3년을 어떻게 보냈고 후배들이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이 언니의 조언이잖아요. 좀 빽빽하게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목동구에서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얘가 되게 꼼꼼해가지고 정시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그 세트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써놨더라고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색깔도 칠해두었으니까 같이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